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격변의 나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길 매우 고대했지만 최근 발언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공개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오던 우리 정부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응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화 물꼬가 트일 것 같던 한반도 정세,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관련한 속보와 관련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소식보다는 오늘 좀 집중과 선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 네,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런데 자필 서명이 들어간 지금 대북 서한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당신의 발언에서 보인,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의 근거, 안타깝게도 지금은 회담이 열리기엔 부적절한 시기라고 느낀다. 네. 여기서 이야기한 엄청난 분노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적대감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했다기보다는 이제 그의 스태프들이 이제 한 얘기를 근거로 하는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모델을 이제 강조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서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북한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한 펜스 부통령에 대한 최선희 네네.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난. 네네. 이게 차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두 가지를 일단 그 공식적인 이유로 거론한 거 아니냐. 네네. 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거 말고도 조금 그 실리적인 계산도 좀 포함되어 있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북한에서 그 표현하는 방식 수위로 보면은 뭐 그냥 그 평상시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오히려 평상시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오히려요?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도 굉장히 좀 덜 신랄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한 주체의 급도, 네네. 예,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개인의 명의로 나온 그 이야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김계관 이제 그 제1부상의 이제 비난 같은 경우에 이제 네네. 그렇게 또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놓고 본인이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예. 그 점에서 볼 때는 약간 수위가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몸값을 올리려고 네네. 일단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쓴 것 같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안 통한다. 나한테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또 일단 폐쇄를 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정도 선에서는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리적인 것을 좀 취했다라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게 아닐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북한이 미국 측 연락을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이건 또 뭐죠? 이게 주요 이유라고 지금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련돼서 이것도 변수로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회담 전격 취소 직후에 이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발언했냐면 최근 며칠간 싱가포르로의 수송 그리고 계획 등에 관해서 논의하자는 미국 관리들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도 우리 그 풍계리 핵실험장 가는 그 기자단 네네. 얼마나 애태웠습니까? 글쎄요. 그다음 막판에 딱 허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실무 접촉이 있을 거다라고 네네. 이제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그 실무 접촉 관련해서 이제 북한하고 연락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네네. 북한이 연락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부러 안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막판에 딱 이제 받아들이면서 좀 애태우다가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좀 더 행사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찌 됐건 이제 이것도 이제 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6일에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의 이제 발언이 나온 이후에 그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재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 진위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한라인으로 연락을 했는데 북한이 또 이걸 안 받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격노했다. 이런 보도도 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안 열릴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회담 준비 잘 열심히 하고 예. 있다.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란 본인이 말이에요. 직접 예. 기자실까지 내려와서 해명하고 네네. 그랬었는데 그 배경에는 아마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취소 결정 이후에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I was forced to cancel 이런 예.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건가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북한의 무응답 네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진노한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벼랑 끝을 감히 나를 상대로서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쓴단 말이야. 예. 이런 생각, 이런 그 감정적인 부분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좀 해보게 합니다. 네. 근데 뭐 취소를 통보하는 그러한 서한의 내용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또 정중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신을 살려놓겠다. 예. 뭐 이런 것으로 일단 읽히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각하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His Excellency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일단 붙였어요. 이건 뭐 아무튼 정상급 국가 그 정상급 인사에게 붙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예우는 일단 해주는 거죠.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용을 보더라도 네. 그 한 5가지 정도가 눈에 좀 띄는데요. 첫째, 회담을 무척 고대했다. 네. 둘째, 애석하게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애석하게라고 새들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네. 넷째, 3명의 미국인 풀어줘서 감사하다. 그 부분은. 5번째, 마음이 바뀌면 언제건 연락 바란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관련된 언급은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마 편지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뭐 반영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좀 눈에 띄고 그런데 또 반면에 북한을 또 은근히 압박하는 내용도 또 살짝 포함을 또 시켰더라고요. 핵과 관련된 언급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능력은 이게 너무 크고 또 강력하다. 나는 그걸 사용해야 할 일이 없기를 내가 신께 기도한다. 네. 그러니까 뭐 핵무기 몇 개 가졌다라고 지금 이제 시위를 하는데 몸값도 올리려고 막 하고 우리 더 훨씬 더 많은 핵무기 가지고 있다. 그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핵단추 그 문제 가지고 설전벌였을 때도 했던 얘기죠. 그걸 은근히 이제 쓱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위대한 번영, 부유함을 이룰 훌륭한 기회를 잃었다. 이 부분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신한테 기회를 줬는데 당신 이 기회 상실한 거야.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그래서 이제 미련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해라. 그 내용을 보면 그 참 사귀다가 좀 헤어진 그 연인들이 꼭 주고받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참
이러한 공개 서한 형식으로 해서 입장을 국가 간의 정상들끼리 밝히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나요? 좀 이례적이죠. 예.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취소 결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좀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을 보통 이제 하게 되면서 서로 양쪽이 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다시 치닫고 네네. 뭐 이때는 보면 이제 이런 서한을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보낸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즈니스맨적인 기질이 확실히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예. 그러니까 거래의 여지는 계속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 예. 네. 그리고 본인도 역시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라는 판단을 네. 다른 한편에서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데요. 이게 원래 사실은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라도 북미 정상회담 할 거다라는 얘기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월이라는 거죠.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급히 이렇게 서둘러서 북한이 지금 몸값을 많이 부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저자세로 이렇게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예.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알렸을까요? 참 이 부분이 민감하죠.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불과 높은데. 그냥 며칠 전에 만난 사람들인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언급한 내용을 이제 그대로 전달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회담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국 관리들과 대화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고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의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적절한 때에 말할 거다. 이렇게 네. 싹 본인이 빠졌어요. 네네. 그러면서 또 워싱턴과 서울은 보조를 맞췄다라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그러니까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언지를 준 것 정도로 미국은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한미 동맹을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에는 사전에 통지해 주는 게 맞는데 네네. 과연 그런 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 이후에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굉장히 낙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문정인 특보도 99.9% 열린다라고 얘기했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도 99.9% 네네. 확신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적어도 한미 정상회담하고 돌아오는 시점까지는 일단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번에 이제 발표 직전에 과연 통보를 해줬는지 여부는 이거는 조금 더 지나보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대단히 곤혹스러워졌어요. 네. 중재자 아닌 중재자 역할을 이제 계속 이제 해야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일단 11시 반에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회의를 가졌고요. 일단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다. 네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 데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예. 당혹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한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의 소통 방식. 네네.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는 밑에 사람들을 내세워서 약간 좀 강한 언급들을 내놓는 것, 특히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일단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소식은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역임하셨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 그룹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충격적인 뉴스네요. 이게 좀 하루 전날만 해도 이제 많이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된 걸까요? 결국 북미 간의 강경파의 충돌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99.9% 회담은 열린다라고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 맞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결심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의심할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네. 이제 그를 둘러싼 워싱턴에서의 지뢰밭, 북한도 지뢰밭이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도 강경파들이 있는 거고 이제 대표적으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 참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네네.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존 볼튼 보좌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촉발된 것이 어쨌든 미국 부통령입니다. 네네. 부통령의 거친 언사와 이것을 맞받아친 북한의 그런 공격, 말전쟁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담 취소라는 극단적인 반응이 대응을 했습니다만 네네. 이것은 물론 부적절하지요. 예.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인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취소의 시간이 아니지요. 예. 19일간이나 남아있잖아요. 네네. 6월 12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실무 접촉도 어쨌든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예측 불가능하다 하는 지금까지의 평가가 허언은 아니었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볼턴 펜스 그리고 말씀하신 김계관 최선희 이런 실무진 스태프들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최선희 부상의 반응은 뭐 개인 담화 형식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유로 해서 백악관에서 결정적인 취소 결정을 한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우리는 북한의 그런 어법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네네. 동양과 서양의 말에 대한 그 평가가 좀 다르지요. 예. 동양은 말보다는 행동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 네네. 서양은 말이 곧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볼턴 김계관의 주고받기는 뭐 이제 참모들 간의 언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 부통령이 이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리비아의 전철. 네네. 뭐 이것은 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얼뜨기 같다는 등 이제 네네. 인신모욕을 이제 퍼붓게 됐고 이런 이제 어떤 적대적인 언사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충동적인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바로 그 옆에 볼턴 보좌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볼턴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보여져요. 예. 전에 94년 제네바 합의를 2002년에 파기할 때도 결국 볼턴이 중심에 있었고 예. 그때 국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요.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깨뜨린 장본인도 결국 볼턴이었고 볼턴은 네네. 북을 악으로 봅니다. 네네. 북은 무너뜨려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굳게 평생을 믿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을 저는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폭스뉴스에 출연해서요. 그 비핵화 즉시 끝내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단계적 방식이 다소 필요할 수도 있다 해서 다소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회담을 취소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이제 유연성을 보인 거죠. 네.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미국의 북한의 주장 속에서 접점을 찾은 거거든요. 예, 예.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인 것이죠. 최대한 네네. 압축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제 때문이냐, 의지 때문이냐, 라고 볼 때 의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결단 또는 그 거래 의지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럼 의제냐 했을 때 의제 문제는 지금 조율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돌출한 것이 볼튼 김계관의 그런 말전쟁, 그다음에 펜스 최선희 간의 말전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그 결정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만, CNN이 말한 대로 외교의 종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외교가 빛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기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또 내 문제고 우리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친의, 그걸 직접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필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예의는 아니죠. 네네. 동맹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비행기에서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미 정상 간 통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평양과 통화해야죠. 김정은 위원장과. 예, 예. 하트라인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면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직접적인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 간에 직접 전화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전화나 편지로 알려달라. 예. 이렇게 말했죠.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취소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듣고, 네네. 그 말을 들은 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또 당신의 뜻이 뭐냐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걸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전해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중재 역할이 되겠죠. 예. 그 전략적 결단과 거래, 이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변함없는 의지 사이에 끼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니까, 예.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신뢰의 다리를 어떻게든 이제 다시 복원하는 역할인 거지요. 네네. 일단 만나라. 일단 정상회담을 다시 극적인 재반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다리까지 불살라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북쪽의 반응,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가 나오도록 이끌어낼 필요가 있겠죠. 예, 김정은 예. 위원장이 이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짚을 것은 짚더라도,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다면,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이것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한 그 명분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상황은 또 급반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그 자존심이 강한 그 협상장에서의 주체들은 본인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중재자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하시는지요? 그렇죠.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를 믿는 관계라면 예. 굳이 중재자가 필요 없지만, 네네. 70년간 적대적인 상황에 있었고 극도의 불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주는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거지요. 촉진자, 중재자로서의 예.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의원님 보면은 이번에 풍계리 그 폐기 현장에도 우리 한국 측 기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허락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그 북한을 상대해 오시면서 통일 관련 업무의 중심에 서셨던 그 전직 장관님의 입장으로서 또 현직 의원님의 입장으로서 북한의 지금의 태도가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죠. 예. 옆에 이제 참모들이 있는 거고, 또 특히 지금 대남 관계 또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김영철 동전부장인데 네네. 김영철은 원래 강경파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물론 이제 북한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만 미국은 굉장히 생소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청와대가 강조한 것처럼 그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네네.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 소통을 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고 네.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간접 소통을 통해서 북미 간의 이런 불신을 다시 완화하는 이 노력이 지금 이제 요구되는 국면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앞서 1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전화 연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네요. 잠시 뒤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된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전부터 뭐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정말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지금 일단 공식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서한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미국의 입장이 뭐 확정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지난번 이제 싱가포르 실무회담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네네. 또 최근에 이제 최선희 아메리카 국장이 이제 펜스 부통령을 지목해가지고 네네. 매우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직접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그 주변에 그 참모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국면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강경파들이 있지만 이걸 누르면서 쭉 이끌어왔는데요. 네네. 반면에 사실은 북한의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지금 북한 내에서도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통전부 주도로 해왔는데, 네네. 지금 대미 비난 발언한 측을 보면 다 외무성 쪽이거든요. 네. 김교관 제1부상도 그렇고 요번에 그렇죠. 이제 아메리카 국장도 그렇고 그래서 네네. 이 부분들은 아마도 북한 내에서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아마 내부에서 충돌 경쟁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제대로 된 성과 나올 수 없다. 또 과거처럼 또 질질 끌려가는 이런 협상 패턴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취소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준에서 봤을 때 북한의 이 같은 그 표현 방식은 그렇게 도가 뭐 지나치다. 이번엔 정말 지나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발언 수위는 높았고. 네네. 형식은 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직접 협상을, 북미 협상이 이제 오랜만에 재개됐고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이미지는 대범하면서도 좀 솔직한 이런 이미지였는데. 예. 이번에 이제 김교관 제1부상이나 최선희 국장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 2003년부터 있었던 그 육제담의 어떤 북한이 보여준 태도가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북한의 태도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향적 태도와 달리
상당히 이제 과거와 같은 패턴을 답습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서한에서 보면은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해달라 이런 여지를 남겼잖아요. 이건 예, 북한의 공을 돌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 라인하고 폼페이오 지금 이제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은 CIA 국장 당시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보기관 라인에서는 큰 문제 없이 좀 이끌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이제 북한의 외무성 라인이 등장하면서 네. 상황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북한 내부 상황을 정리하라 이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지금 저 속보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요. 북한이 좀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회담 취소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뭐 주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반응을 계속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예, 사실은 지금 앞으로 국면을 전망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태도라고 봅니다. 예. 북한이 이제 과거 이제 2000년대 김정일 위원장 당시에는 북한이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매우 격렬하게 반발하고 네. 세게 미국을 더 비난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예. 지금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의 태도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누그러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북한이 가급적이면 이제 로키라고 그러죠. 미국을 전면에 다시 나서서 대응하기보다는 뒤에서 어쨌든 과거에 이제 현재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통전부와 또 CIA 라인 아니면은 이제 뭐 공식 라인이라 하더라도 좀 적절한 또 인물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지금 뒷문을 열어놨다고 미국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어떤 물밑 접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북미 정상을 재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발표의 내용의 요지는요. 회담 취소에 대해서 뜻밖의 일이면 매우 유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계관이 지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조미 회담을 재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지의 얘기를 했다가 지금 담화 발표를 보면은 막상 회담이 취소가 되니까 깜짝 놀란 그러한 반응을 좀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북한 외무성의 협상 패턴은 네네.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패턴을 반복했고 이것이 나름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벼랑 끝 전술이 과거에는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강하게 나오니까 아마 좀 당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정동영 의원께서 북한의 전략적인 결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거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세게 나온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협상의 규제라고 자처할 정도로 또 협상의 기준을 책도 썼고요. 그래서 현재 판을 봤을 때 우선은 이제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이제 협상의 성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협상을 하면 뭔가 얻어야 되고 만약에 얻을 게 없는 협상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별로 북한의 태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김계관 제1부상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보자면요. 미북 적대 관계 실태가 엄중하다는 표현, 그리고 그럼에도 순회상봉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과 아무 때나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 트럼프의 방식, 문제 해결,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화의 물꼬는 그렇게 단절됐다고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은 다시 또 미국에 넘기는 모양이지만, 핵심은 결국은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어떤 그 김계관 수준에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야만 이런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이런 논의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위원님께서는 그 예전에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시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에 앞서서 인질 석방도 있었고요. 이 같은 여러 가지 북한의 미국을 향한 제스처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아름다운 제스처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자, 당연히 뭐 해야 할 일로서 그 정상회담 직전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번에 이제 그 김계관 제1부상의 반응에서 나왔듯이 아마 일단 당황한 것 같고요. 두 네네. 번째는 이제 아마도 그 강경한 그 반응보다는 좀 더 이제 그 낮은 수위로 대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절을 해나갈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결국은 이제 그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김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선희 어떤 라인 어떤 교체도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 않고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그 미국을 자극한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미국 내에서도 물론 이제 지금 볼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들이 좀 조정이 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 이런 양측 노력이 있어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재개될 수 있고 결코 그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부의 역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 지금 이제 남북 정상에서 합의했던 정상은 한 라인이 가동돼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네. 특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뒤로 물러서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통전부하고 예. 그리고 이제 외무성 간의 어떤 충성 경쟁이랄까요? 또 주도권 경쟁 같은 게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야 됩니다. 근데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현재 합의에서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예. 정상 간의 한라인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결단.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어놨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재추진 의사를 밝혀야만 네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반도 운전자론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